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랫동안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과 그 미래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한다는 진화론을 통해 인류의 이 오랜 고민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진화론은 이곳 아프리카를 인류의 고향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진화론의 한 중요한 실마리를 통해 인류의 여정을 쫓아갑니다. 그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자 현재 우리를 만들어 온 오랜 동력인 음식과 진화의 문제입니다. 아프리카는 우리 인류의 고향입니다. 이 곳곳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초기 인류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이 이곳 아프리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일까요? 약 300만 년 전 이곳은 야생의 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원시 동물들이 창궐하던 당시 인류의 키는 불과 100cm 남짓했습니다. 지금의 대여섯 살 어린이 정도의 키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이들이 이 거대한 원시 동물들과 사냥 경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의 인류는 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를 주워 먹고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작고 미약했던 인류, 이들이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을까요?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탄자니아. 광활하고 건조한 사바나 지대인 이곳은 초기 인류가 살았던 환경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곳에 원시 인류의 생활상을 보존한 채 살아가는 한 부족이 있습니다. 하드자베족입니다. 지구상에 약 1000명이 남아있는 하드자베족은 먹을 것을 찾아 수십 명씩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며 생활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사냥입니다. 농경도 목축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냥은 지속적으로 먹을거리를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인 직관과 요령으로 사냥감을 찾아냅니다. 자칼의 발자국입니다. 땅속에 굴을 파놓고 은신처로 삼는 자칼. 곳곳에 뚫려있는 굴의 입구부터 봉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됩니다. 대피할 통로를 막아놓고 사냥감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자칼이 나타났습니다.
초원의 맹수지만 노련한 사냥꾼들의 전술에 말려든 자칼. 부족의 저녁거리가 되고 맙니다. 수백만 년 전, 이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던 초기 인류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트랜스발주. 이곳에 고생물학적 유적이 풍부해 인류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세계 문화유산 스와르트크란스가 있습니다. 고생물학자인 밥브레인 교수는 50년 전부터 이곳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So we've cleaned it out again, but now at the very bottom of this shaft. 석회암 동굴지대인 이곳에선 수백만 년 전부터 수만 년 전까지 이곳에 살았던 다양한 고인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And this cave of ours here at 이곳 스와르트크란스 동굴 유적은 초기 인류와 많은 원인들이 같이 살았던 증거가 최초로 발견된 곳입니다. 이렇게 수백만 년 동안 살아오다가 원인은 멸종됐고 인간은 여러 가지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곳에선 여러 층에 걸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비롯한 고인류 화석 200여 종과 이들이 사용했던 돌과 뼈로 된 도구, 그리고 수많은 동물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찾았습니다. 퇴적물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 또한 육식동물의 먹이도 발견돼 이곳에서 다양한 생명들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굴에선 300만 년 전 당시 초원에서 초기 인류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흥미로운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This skull, this partial skull, 이 원인의 두개골을 살펴보다가 여기 이 두개골 뒤쪽에 있는 정수리 뼈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건 정수리 뼈에 난 두 개의 구멍이 안쪽까지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두 개의 구멍 간격이 표범 화석의 아래 송곳니 간격과 거의 일치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구멍은 표범 송곳니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표범에게 물려 살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인류는 맹수의 사냥감이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나약한 존재였던 인류는 어떻게 포식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원시 인류와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드자베족이 수백만 년 전의 인류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도구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매일 화살을 깎아 사냥터에 나옵니다. 자신들보다 빠르고 때론 강한 사냥감들을 잡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인류는 지적 능력을 활용한 학습과 도구의 사용으로 야생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해왔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동물의 먹잇감으로 맹수가 남긴 고기를 훔쳐먹던 인간이
강력한 포식자로 올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곳에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사피엔스까지 원시인류의 실제 두개골을 발달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개골의 크기입니다. 인류는 호모 하빌리스 시절부터 사피엔스까지 급격하게 뇌가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케냐에서 발견된 한 유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뼈는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ER1808뼈의 주인은 비타민 A가 많이 든 뭔가를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식동물의 간을 섭취했을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고기를 먹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유골의 주인은 약 200만 년 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사용한 최초의 원시 인류였습니다. 인류는 약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 시절부터 도구를 이용해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뇌 크기는 증가했습니다. 인간의 뇌 크기 증가는 단백질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커졌냐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는 500cc였는데 호모 하빌리스 같은 초기 인류의 경우 600cc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호모 에렉투스는 약 1000cc까지 증가했습니다. 변화는 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아칸소 대학의 피터 운거 교수는 인간이 먹은 음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화석의 치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Homo habilis, the Homo habilis skulls, and the Homo habilis jaw. And here is a modern human, the skull and the jaw. 그는 원인과 초기 인류의 치열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인류는 진화할수록 치아와 치열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Well, this is the skull. 이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개골입니다. 이들은 약 300만 년에서 230만 년 전에 남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We can move on then. 다음 초기 인류로 넘어가 봅시다. These 이건 both 둘 다 호모 하빌리스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호모 하빌리스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비교해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호모 하빌리스의 치아가 더 작고 조금 더 둥그러졌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비해 호모 하빌리스는 뇌가 커진 반면 턱과 치아는 작아졌습니다. 인류는 왜 진화할수록 작은 턱을 갖게 됐던 것일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치아 표면을 3D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치아를 1000분의 1mm로 잘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자 표면에 깊게 베인 구멍과 긁힌 자국이 보입니다. 이 긁힌 자국들은 음식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음식이 이런 방향으로 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질긴 음식이었을 겁니다. 이 치아의 주인공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아마 죽기 전에 풀을 먹었을 겁니다. 풀과 함께 이 깊은 구멍들은 아마도 견과류를 먹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약 200만 년 후에 나타난 호모 에렉투스의 치아 표면은 어떨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들은 지속적으로 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씹기 힘듭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고기를 익혀 먹지 않았습니다. 생고기는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치아에 이렇게 긁힌 자국이 나게 되는 겁니다. 두 치아에 난 긁힌 자국의 차이는 먹을거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원인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튼튼하고 넓은 이빨로 질긴 풀과 견과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호모 하빌리스를 거쳐 에렉투스에 이르며 사냥을 통해 육식을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인류의 치아와 턱은 작고 날렵해져 갔습니다. 진화학자들은 고기의 섭취로 뇌에 많은 열량이 공급돼 인류의 뇌가 커진 반면 치아와 턱의 크기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잎이나 열매 그리고 뿌리를 채집해 먹고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먹이 경쟁에서 지자 땅으로 내려와 육식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육식은 뇌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도구를 사용하며 사냥을 하는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직립보행을 하는 호모 에렉투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고기를 많이 섭취할수록 더 크고 날카로운 치아와 튼튼한 턱을 가졌을 것 같은데 호모 에렉투스는 오히려 연약한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2012년 4월 아프리카의 한 유적에선 인류의 진화사를 다시 쓸 중요한 발굴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서부에 위치한 본더벌크 동굴. 초기 인류가 생활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고인류 유적지입니다. 이 동굴 입구에 위치한 한 발굴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지층 속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What is found recently here? 이것은 이 동굴에서 발굴한 석기시대 초기 지층입니다. 위쪽이 지층 9번이고 아래쪽이 지층 12번입니다. 여기가 지층 10번인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습관적인 불의 사용 흔적을 발견한 층입니다. 이 돌은 고온에서 가열됐다는 증거물입니다. 특히 이 작은 부위는 고온으로 인해 분열되어서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섭씨 500도 이상의 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에 의해 대부분의 뼈들이 변형되었습니다. 이 뼈도 가열로 인해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유물의 43.7%에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온에 탄 돌과 동물의 뼈,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데 사용한 식물의 재도 발견됐습니다.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발화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강력한 화염에 탄 증거였습니다. By whom these are burned then? Because of the age from the dating. 측정한 연대와 같은 층에서 발견된 이 유물로 봤을 때 호모 에렉투스가 이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이 도구를 만들고 또한 불을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에 탄 뼈와 돌들이 발굴된 지층에서는 호모 에렉투스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손도끼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불을 사용한 것은 호모 에렉투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사의 획기적인 발굴이었습니다. 약 70만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던 인류의 불 사용 시기가 30만 년 더 빨라져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추정해 보면 지금처럼 당시에도 폭풍이 불었겠죠. 천둥 번개가 쳤을 때 번개가 나무에 맞아서 불이 났겠죠. 호모 에렉투스가 그 불붙은 나뭇가지를 동굴로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그리고 불을 스스로 통제하며 사용한 것이죠. 초기 인류는 도구를 사용해 원인과는 차별화된 진화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100만 년 전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또 하나의 첨단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불을 다룰 줄 알았던 호모 에렉투스의 생활은 호모 하빌리스와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냥한 짐승을 불에 익혀 먹었습니다. 요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초기 인류와 비슷하게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하드자베족. 이들도 사냥한 고기를 불에 익혀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Only about mana kugewe only tena si only mpaka so. 익힌 고기는 풍미가 더해질 뿐 아니라 연해서 고기를 씹을 때 턱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익혀서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서 인류의 턱은 작고 날렵한 형태로 진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의 사용은 인류의 생활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인류는 모닥불 앞에 모여 어울리게 되면서 집단을 형성해 갔습니다. 어둠을 극복하게 되면서 활동 시간이 연장됐고 밤에도 온기를 유지한 채 맹수의 접근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불을 이용한 요리는 또한 맛에 대한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인류는 지방의 맛에 탐닉했습니다. 육류에 대한 선호는 수백만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육류를 약간 즐겨 먹어서 숙성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맛도 나고요. 입안에 가득 기름기가 되게 많고 느끼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원시 시대부터 고기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원을 얻었던 인류. 수렵 채집 시절의 입맛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사람들은 더 풍부한 지방의 맛을 원합니다. 살코기만 있는 것보다는 비계 반 살코기 이렇게 있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겹살을 좋아해서요.
저도 개인적으로 육류를 좋아해요. 이렇게 대구 막창을 참 맛있게 먹었었어요. 그런데 지방에 대한 선호는 단지 기호의 문제일까요? 2012년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인간에게 지방의 맛을 느끼는 기관이 따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방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장은 지방이 혀 위에 있으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for this one, I'm going to be giving you 3 medicine cups of solutions to taste. 2 of them are the same and 1 is different. 워싱턴 의대 인간 영양소 센터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방 맛을 감별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유가 담긴 이 3개의 컵은 모두 같아 보이지만 하나에만 무색무취의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진은 후각까지 차단한 상황에서 3컵의 우유를 모두 맛보게 한 후 맛이 다른 우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Which cup do you think tasted the most different? I think that the first one tasted the most different. The first one? Okay. 지방산을 넣은 컵의 위치를 바꿔 실험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Which one do you think tasted different? The middle one? The second one? Okay, you're doing great. 연구진은 이것이 혀에 있는 단백질 수용체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CD36이라는 단백질 수용체가 혀에 닿는 지방의 맛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지방산의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CD36이라고 하는 단백질 수용체는 인간이 지방 맛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류는 지방의 맛을 왜 본능으로 느끼게 됐을까요? 진화론에선 생명체가 맛을 느끼는 것은 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별하기 위한 본능이라고 해석합니다. 적당하게 구워진 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네요. 면하고 육즙이 풍부하게 배어 나오는 게 식감이 아주 좋네요. 이렇게 불을 이용한 조리법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인류 진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렇다면 음식과 불이 만났을 때 영양 효율은 어떻게 될까요? 열이 가해졌을 때 음식에 생기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생감자와 익힌 감자의 소화 흡수율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생감자와 익힌 감자의 분말에 사람의 위장에서 분비되는 것과 똑같은 성분의 소화 효소를 첨가합니다. 그리고 위장의 연동 운동과 같은 움직임을 가해 위장 내에서의 소화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여기에 황산을 주입하면 포도당의 분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분홍색이 진할수록 포도당의 분해가 활발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 익힌 감자의 소화 흡수율이 생감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육류는 어떨까요? 고기에 적당한 열을 가하면 단백질이 변성해 소화 흡수에 좋은 상태로 변합니다. 생고기를 씹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고기를 연하게 해주려면 저작작용도 오래 해야지 될 거고
또 그러한 상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에 반해 이제 고기를 익히게 되면은 그 고기가 연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변선 단백질로 변하기 때문에 연해집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씹고 또 몸속에서는 분해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 영양 성분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불을 이용한 요리는 인류의 진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화 과정에 드는 에너지를 절약해 뇌로 보내게 되자 원신류는 장이 짧아지면서 구부정한 몸을 펴 직립보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큰 뇌를 가지고 복합적인 정신활동을 하는 현생 인류까지 진화하게 됐습니다. 뇌의 빠른 성장은 인류의 진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인간과 같은 영장류로 초식성인 오랑우탄은 고기를 익혀 먹는 인간보다 젖을 떼는 시기가 2배 이상 늦습니다. 뇌가 일정 크기로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른 영장류와는 달리 에너지의 20% 이상을 고기에서 얻는 육식성 동물입니다. 고기를 익혀 먹으면서 얻는 에너지를 통해 출산 터울이 짧아지면서 진화의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고기 섭취가 다른 영향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육식은 더 크고 복잡한 뇌를 갖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후세를 더 빨리 갖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생산 속도를 늘렸습니다. 이것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약 300만 년 전 아프리카에 등장해 먹고 먹히면서 생존해온 인류. 도구와 불이라는 기술의 발전은 먹을거리의 맛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요리로 이어졌고 그것은 인류의 진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광활한 대지에서 맹수의 먹잇감에 불과했던 인류는 이제 강력한 포식자가 됐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그야말로 음식거리를 먹을거리들을 우리 인간은 먹게 된 거고 그걸 먹음으로 해서 달라진 여러 가지 식단으로부터 오는 영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어쩌면 아마 요리를 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두뇌가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큰 기여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저는 음식이 진화에 미치는 영향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인류는 맛을 통해 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본능적으로 선별해 왔습니다. 달고, 시고, 짜고, 쓴맛. 맛을 느끼는 것은 인류의 생존 본능입니다. Hi, hello. What is this? Can I try some? Yes. Please. Thank you. 상쾌하고 달콤한 것이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단맛 좋아하시죠? 이 단맛은 뱃속의 태아까지도 좋아한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하드자베족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사냥을 나간 사이 채집에 나섭니다. 초원지대 곳곳에 있는 야생의 열매를 모으는 일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이 열매의 이름은 타파비. 수분이 풍부한 데다 새콤달콤해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땅 속에도 섬유질과 탄수화물을 얻을 수 있는 뿌리 열매가 있습니다. 하드자베족의 여자들은 맛과 향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구분해냅니다. 이들은 남자들이 사냥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매일 먼 거리를 걸어가며 부족민들의 먹을거리를 채집해왔습니다. 사냥을 나갔던 남자들은 횡재를 했습니다. 코뿔 속 갈비나무에서 벌집을 발견한 이들. 오랜만에 꿀을 맛볼 기회입니다. 벌꿀의 달콤한 맛은 고기와 함께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입니다. Aya, hama balau. Onya aya, onya. Ini bahu.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단맛에 대한 선호는 임신 상태에서 더 극대화됩니다. 임신 이후 다양한 식성 변화를 겪는 여성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단맛에 대한 집착입니다. 수시로 입이 달아서 너무 힘들어도 계속 이렇게 먹게 돼요. 쿠키라든가 이거 군것질거리. 초콜릿이 너무 먹고 싶고 브라우니 빵 같은 것도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단맛은 태아 시절부터 익숙한 생존의 맛입니다. 다른 반응 보면 임신성 당뇨 검사 중인 산모. 또 소변이 돼서 또 양수대로 또 돌아오고. 26주 된 태아는 입을 벌려 쉴 새 없이 양수를 마십니다. 엄마가 먹은 당분을 통해 태아는 에너지원인 단맛을 느낍니다. 태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단맛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맛있네.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맛이 신생아가 학습이나 경험 없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맛은 안전하게 칼로리를 축적할 수 있는 맛이라고 뇌에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필요 없죠. 단맛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뇌신경과학으로도 입증됐습니다.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면 혀는 맛을 감지해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혀에서 뇌로 연결되는 신경섬유에는 단맛에 반응하는 수용기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단맛에 민감하고 즉각적인 쾌락을 느낍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소나 자몽 같은 과일의 쓴맛을 싫어합니다. 여기에도 인류가 300만 년 동안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쓴맛에 민감하다는 것은 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쓴맛에 민감하다는 것은 생존 과정에서 장점이 됩니다. 맛을 감별하는 능력은 생존 본능입니다. 린다 바르토색 교수는 인류의 진화 과정 중에 생긴 슈퍼 테이스터, 즉 초미각자들에 대해 연구 중입니다. 초미각자는 쓴맛이 나는 성분을 묻힌 종이를 혀에 대서 그 맛을 감별하는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미각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쓴맛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초미각자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원시인들이 독이 있는 식물을 구별하는 과정 중에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미각자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음식점의 사람들에게 실험 용지를 나눠줬습니다. 남자는 여자들에 비해 쓴맛에 더 둔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전체 실험 대상자 중 남자 12%, 여자 33%가 초미각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25% 정도가 쓴맛에 예민한 초미각자라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서양보다는 아시아의 이 초미각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씁니다. 많이 쓰세요? 써요. 쓴맛이 느껴지는데. 네. 그냥 살짝 약 먹고 난 느낌? 쓴맛을 느끼셨고 한 번은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하셨거든요. 아무 맛도 아무 맛도 안 정말? 더 안에다가 한 번. 우리나라 역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쓴맛을 많이 느끼는 초미각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채소를 많이 섭취한 지역에 초미각자가 더 많았습니다. 또 여성이 쓴맛에 민감한 것에도 진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쓰세요? 쓰네요. 예. 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더 예민하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도 아마도 여성들이 주로 과거에는 채집을 담당을 했고 채집을 하면서 그 열매들의 맛이 어떤가, 잎사귀들의 맛이 어떤가를 판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유전자를 지닌 채 초기 인류는 수렵과 채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풍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빙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약 18,000년 전 닥친 마지막 빙하기 이후 지구의 환경은 급변했습니다. 빙하지대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대지가 마르면서 사냥감까지 멸종했습니다. 식량과 물 부족 등으로 대형 포유류들이 멸종해가던 소빙하 시대. 수렵과 채집에 의존해 살아가던 초기 인류들도 절대적으로 먹을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인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갔을까요? 혼돈의 시기. 굶주림에 지친 인류는 먹을거리를 찾아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까지 음식과 물을 찾아 떠나는 인류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를 찾아가는 길. 지금은 문명이 번성한 항구 도시는 약 12,000년 전 식량을 찾아 아프리카를 떠난 한 무리의 구석기인들이 최초로 정착한 땅이었습니다. 와덴 나토프 계곡에 자리 잡아 나토프인이라 불렸던 이들은 이곳에 흙으로 집을 짓고 최초로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150명에 이르는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나투프인들은 이전에 어떤 조상들도 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낫돌칼입니다. 아마 뼈로 만들어진 손잡이가 있었을 거고요. 추수하는 데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나투프인들은 이 광활한 땅에서 최초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인류가 식량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서 식량을 지배하는 존재로 일어선 일대 사건. 그 혁명은 약 11,000년 전 언젠가 자원의 고갈로 시련에 빠져 있던 어느 나투프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채집으로 식량을 모았던 여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투프의 여인은 채집을 하기 위해 매일 먼 거리를 걸어 나가는 수고로움 대신 마을 근처에 직접 씨앗을 뿌리는 획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닥칠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